아침마당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예, 저희 오늘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중 원장님 모시고 지난주까지는 척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예, 오늘 또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예리하시네요. 네, 네, 세미한 병원 백상주 원장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네. 척추의 기본적인 네. 틀을 잡고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두통 있다고. 근데 두통이 있으면 보통 옆에 아니면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편두통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네. 근데 우리 두통의 그런 원인 중에 오늘은 긴장성 두통이라는 거, 텐션 헤드에이크 네네. 이런 것들과 우리가 편두통이라는 마이그레인 헤드에이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짚어보고자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척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네, 저도 처음 예, 듣습니다. 예. 두통이 척추와 관련된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네, 그래서 두통의 종류도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뭐 텐션 헤드에이크라든지, 뭐 사이너스 헤드에이크라든지, 뭐 클러스터 헤드에이크, 뭐 군발성 헤드에이크 네. 두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뇌 안에 네. 뭐 혈액이 차가지고 사고에 의해서 피가 고여서요? 예, 네. 부종에 의해서 뭐 네. 헤모로이드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제가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 나눴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척추의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보던 옆에서 보던 그 기준선에서 대칭을 이루면 참 우리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고 네, 맛도 있죠. 그런 네, 것처럼 네, 우리 몸이 보기 좋으면 그 사람은 참 기능을 많이 잘한다고 우리가 건강한 유추할 수 거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대부분 긴장성, 텐션 두통이라는 것들의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목이 뻣뻣하고 네. 그 다음에 턱이 뻣뻣하면서 네. 그 다음에 지끈지끈하고 아. 그 다음에 뒷목이 꽉 잡아당기는 쪼인 듯한 느낌이 있다고요. 네. 근데 이 얘네들은 보통 한쪽 측면에서 아플 수도 있지만 네. 양측에 대해서도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한쪽 측면만 아프다라고 하면 보통은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편두통이에요. 편두통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편두통에도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네. 편두통에는 보통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오라라고 그래가지고 네. 편두통이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자가적인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뭐 그래요? 언어적인 거에서도 오고 감각적인 거에서도 오고 네. 시각적인 거에서도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척추가 보통 사람은 네 발 달린 동물하고 틀리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정하게 직립보행으로 인해서 기초가 기저면이 베이스가 좁은 상태에서 머리부터 엉덩이 발끝까지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서 있다고요. 네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기저면이 넓을 때는 훨씬 안정적이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내로한 기저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노출됐을 때 네. 중력에 의한 훨씬 많은 부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건물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네, 낮고 넓은 건물은 안전하고 그렇죠. 좁고 높은 건물은 불안정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건물의 틀, 네. 이 자체가 척추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앞과 뒤, 오른쪽, 왼쪽이 대칭일 때 우리는 거기에 참 안정적인 시멘트나 다른 부수적인 거를 네.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기능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 몸도 이 틀이 온전해야지만 그 주변을 네. 근육과 힘줄과 인대들을 아, 통해서 네. 우리가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뇌에서부터 말초 조직으로 흘러가는 신경의 통로들을 확보하면서 내 몸이 오장육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인의 머리 무게는 일반적으로 10에서 한 15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4에서 6kg 정도가 돼요. 네. 볼링공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볼링공이 한 10에서 15파운드인데 네. 이 볼링공의 무게가
내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짓눌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크고 작고에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대부분 그 머리 무게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깨 위에 있어야 돼요. 네. 또 어깨는 어디에 있을 때 안정이 돼요? 엉덩이 위에 있을 때.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엉덩이 골반은 골반 거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어깨는 숄더 거들이라고 얘기해요. 네. 거들은 받쳐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받쳐주는 기능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네. 우리는 훨씬 부담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긴장하겠죠. 네. 쉽게 생각할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서 반응하는 그런 사인들을 많은 분들이 우리 달라스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내 몸에서 주는 내추럴 리스폰스를 네. 자연 반응들을 이거는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걸 알 때 훨씬 대응하는 게 네,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도 쉽고요. 아, 얘가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말해주는구나 이렇게요. 통증은 불편함은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가운데에서 벗어났다는 사인이면 네. 참 쉬워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여기서 벗어나면 신호를 준다. 그렇죠. 아프다.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치료를 받든 아니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대고 있던 중심에서 벗어났는데 그 가지고 있는 탄성 능력을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 몸이 평생 안 가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관리하고 네. 유지하는 법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갔을 때 우리는 긴장성 두통이는 어떤 원리 때문에 어디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그런 어떤 증상들에 대한 내가 미리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조 증상을 통해서 네. 요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두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죠. 네. 스트레스, 네. 뭐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머리에 통증, 예를 들어서 부상, 네. 헤드 인저리라든지 네. 아니면 우울감, 네. 아니면 불안감 이런 것들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기분 좋으면은 노래가 나오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쓴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쉽게 해서 내가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지죠. 네. 아프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열에 9, 10명의 분들이 아픈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반드시 서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세우는 과정들을 우리 환자분들한테 많이 자가 치료할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는군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해를 해야지만 왜 아픈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이해를 해야지만 그 디렉션이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었었구나라는 네. 거를 이해해야지만 따라온다고요. 그럼 치료가 더 쉬워지겠네요. 더 쉽죠. 네. 팔로우업이. 네네. 팔로우업을 통해서 왜 닥터가 24시간 365일을 환자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환자한테 인식과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인식과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카이로프락터로서 저는 그 원인을 구조적인 것과 통해서 몇 번째 너브 시스템, 몇 번째 신경이 지금 압박에 대해 있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네. 그 인식을 환자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도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후련하죠. 네, 왜냐면 모르고 아픈 거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압박이 되고 이래서 아픈지를 알면 정말 시원하게 기분 좋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이로프락틱 클리닉, 특히 저희 병원 와서 굉장히 초반에 난감해하는 표현을 하거나 표정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부분의 우리 환경은 쉽게 얘기해서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이래 가지고 이거는 원인이 예를 들어서 긴장성 두통. 네. 이래 가지고 이거는 어디 염좌. 좀 획일화돼 있었죠. 그냥 네. 요렇게 해서 그래서 다이그노시스라고 그래요. 네. 다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뜻이고요. 네. 에그노시스라는 것은 이거는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 이유가
두 가지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2차 의견을 들으라고 할 때, 아리송할 때 그런 거를 많이 권면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원인을 카이로프랙틱에서는 쉽게 해서 근본적인 게 어디에서 있는지, 쉽게 해서 귀납적인 게 아니라 연역적인 방법을 좀 쓰는 게 네. 다른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이해가 됐을 때는 따라오기가 쉬워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음흠. 같아요. 네네. 따라오면서 행동의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행동 반경이 바뀌고 수정이 돼요. 네. 그게 일단은 전제가 되면은 네. 치료가 좋고요. 네. 그다음에 두통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통에 대한 이거구나. 특히나 이제 제일 힘들 때가 미국 분들이 오셨을 때 네. 미국 분들은 대부분 또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그냥 뭐 뼈 우드덕, 한국 분들은 교통사고 나면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핵이라 아니면은 또 그 스콥 안에 있지만 굉장히 작은 범위 안에서의 스콥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미국 분들이 오면 또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네. 약간 룩다운 아닌 룩다운을 하는 시선을 갖는데 네. 결국에는 아웃컴이 얘기해요. 네. 결과를 듣고 결과를 보고 그다음 과정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메이크 센스하고 라지컬하니까 네. 논리적이니까 이분들이 따라오는데 낫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즐겁고 더 열심히 1차, 2차 생활에 환경이 바뀌는 것을 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과 지금 척추 이야기 우리 원인이 있는 또 하지만 그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을 때 훨씬 빠르다는 말씀 듣고 있는데요. 원장님,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흔히 앓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긴장성 두통하고 편두통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증세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편두통 말고 긴장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텐션이에요. 네. 그래서 압박감이 있죠. 네. 그다음에 비박동성이라고 그래서 스라빙 뭔가 욱신욱신 막 이런 증상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중증도나 아니면 경도의 어떤 통증이 있어요. 근데 편두통은 중증도에서 심도예요. 굉장히 네. 세요. 아, 그다음에 이 긴장성 텐션 헤드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네. 활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편두통은 움직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아파요. 아파요. 조금만 굉장히 고개를 아픕니다. 돌리기만 해도 아프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도 편두통인지 긴장성 텐션 헤드액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네.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해요. 두통이 생기면 네. 혹시 많이 아픈가요? 아, 심하다 일단은 오케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뭐 조금 아프다 뭐 이런 거면은 또 네. 틀릴 수 있고 또 나중에 뭐 클러스터 헤드액 이런 것도 좀 틀리지만 그런 네. 거는 좀 오늘 제외하고요. 네. 그다음에 증상이 생기면 네. 얘네들은 보통 4시간에서 72시간이 지속되는 게 편두통의 증상이에요. 3일씩 지속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 그래서 3일 이상, 네. 7일 이상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편두통에서 보통 제거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보통 또 텐션 헤드에이크. 긴장성. 그러면 네. 내가 구조적으로 바뀔 가능성과 네. 스트레스나 이모셔널 팩터가 많다라는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편두통과 뭐가 있냐면 네. 얘네 두통이 생기기 전에 네. 본인이 알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전조 증상이라고 그래요. 네. 오라라고 그래서 네. 보통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나한테 사인을 줘요. 네. 사인을 주면서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앞에 커튼이 팡 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감각을 좀 못 느낀다든지 아. 이런 본인이 아는 그런 오라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거리가 없어요. 멀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이런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빛이라든지 네. 소리라든지 네. 편두통은 굉장히 예민해요. 네. 그래서 자꾸 조용한 곳을 가려고 하죠. 아, 네. 예. 네. 그다음에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포비아,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곳. 그다음에 네.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움직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두통은 움직이면 더 불편해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네. 네.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에 우리 MSG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 뭐 알코올,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음식으로도. 네. 예, 빛이라든지 소리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말 예민하군요. 예. 편두통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편두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초콜릿이라든지 그 트리거 포인트, 뭐가 얘네들을 자극하는지 네. 그 발인 인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그 팩터들을 구분하는 것이 네. 처음에 편두통을 또 긴장성 두통을 구분할 때 네. 굉장히 선행되어져야 하는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금방 초콜릿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초콜릿 먹으면 얘네들이 네.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초콜릿이다라든지 아니면 얘네들 같은 경우 잠이 부족할 때, 네. 잠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이 증상은 또 구토 증상, 그다음 메스꺼움 이런 증상이 또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지금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두통이 있을 때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시는 게 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무조건 옆에만 아프다고 그래서 나 편두통이 편두통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의 대부분들은 다 이렇게 목이 빠졌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으로 네. 72시간, 뭐 3일 이상을 네. 지속하는지 아닌지 아닌지를. 굉장히 네, 중요한 그리고 단서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를 조금 이런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그렇죠. 네, 도움이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두통이든 아니면 그 긴장성 두통이든 특히 긴장성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영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뻐근하다, 쪼아져 온다, 땅땅하다, 뭐 이런 뻐근한 느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자세를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 예, 우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의 머리 무게가 10에서 15파운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5도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잖아요. 네. 이 기울기의 기준은 옆에 있는 귀와 네. 어깨선이 아. 엉덩이의 선과 나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목이 앞으로 숙여져 있는 각도가 5도 이상이 되면은 보통 머리 무게의 20% 정도가 이 목부리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긴장을 주게 돼 있어요. 네. 프레셔를. 네. 이 쉽게 얘기해서 그래비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로 바꾸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책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고개를 많이 숙여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뒷목이 뻐근하고 옆이 뻐근하고 턱관절이 뻐근하다 이런 분들은 네. 텐션 헤드에이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바로 즉시로 자세를 풀고 예를 들어서 20도가 머리가 이렇게 숙여져요. 네. 그러면 머리 무게의 한 150% 정도의 프레셔가 증가를 해서 아. 우리 목부리를 뻐근하고 무겁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분들은 차후에 어깨 통증까지 연관이 돼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한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네. 더 나아가서 한 70도가 머리가 숙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책을 많이 보셔야 하시는 분들 네, 뭐 작가들, 원고를 그렇죠. 쓰시는, 네, 그런 분들. 아니면 전자제품 수리 리페어 때문에 네, 집중해서 이렇게 네네. 숙여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머리 무게의 4배 정도의 아. 프레셔가 이 목 부위에 또 머리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고무줄이 빡 당기는 것처럼 그렇군요. 예, 우리 몸에 대해서 텐션을 조장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즉시 그런 느낌이 있으면 자세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치면 얘네들은 내 몸이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내추럴 사인이에요. 네.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자세를 풀고서 어디로 갈까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자세 푸는 게 아니라 또 목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푸는 것이 아니라 풀면서 무조건 가운데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다시 원위치로. 네. 네네.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어디예요? 코어예요. 중심. 네. 이 중심선에 대해서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중심선에 대해서 힘이 약해지면 내 몸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곡선도 척추의 곡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곡선의 원리가 무시돼 버려요. 그럼 그 그렇군요. 주변에 있는 근육과 힘줄들의 장력이 갖고 있던 성질하고는 또 틀려집니다. 네. 참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네. 인체의 신비죠, 정말. 예, 예. 그래서 네. 각각의 부위마다 해야 할 네. 그 능력과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때마다 내 몸은 보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보상이 오버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부작용에 대한 사인을 예민하게 주시하시면서
반드시 자세를 바꿔주시는 거. 네. 벌 중에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말벌이요? 아니, 네? 그 비 말고. 네, 우리 체벌. 아, 체벌. 체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크였죠. 네, 네. 그래서 벌 중에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거죠. 네, 고문이죠. 그렇죠. 또 하나 벌은 뭐냐면 한 동작을 오래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네, 그것도 참 고문이죠. 가혹행위 한국에서 네,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내 자세를 안 좋은 곳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네. 바로바로 자세를 바꿔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의 운동을 하면 좋으시냐면요. 숄더 거들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엉덩이와 배에 대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숄더 같은 경우 거들에서는 보통은 쉽게 해서 스캐퓰라 뒤쪽에 날개뼈 뒤쪽에 쉽게 해서 견갑골이라고 하는 그 뒤쪽에 네, 네. 우리 몸에서 트래피지어스라고 하는 이런 마른 목골에 네. 근육이 있어요. 얘네들은 날개를 드는 동작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 보통 이 어깨 뒤축지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렇죠. 네. 대부분의 앞에서 내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오래 하다 보면 배가 약해지면 날개 축지가 뒤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가슴이 열려요. 네. 그러면 뒤에 있는 등은 또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 선생님 왜 이렇게 가슴이 작고 뽀닥뽀닥 소리가 나요? 팝 사운드가 나요? 네. 대부분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 두통과 더불어서 동반되기 때문에 네. 숨이 막히는 것도 있고요. 네.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 앞을 네. 팔꿈치를 붙여주면서 쪼아주는 연습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 네. 대신에 내가 약해지면은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요. 턱은 배랑 점점 멀어져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위험한 거예요. 네. 강한 사람은 이 턱이 내려옵니다. 당겨져 있군요. 예를 가슴 쪽. 들어서 아. 대통령 연설이나 국회의원 연설할 때 네. 턱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못 봤습니다. 대부분 얘네들 내려와요. 네. 반듯하게. 예. 그래서 단전이 네. 중심선이 강화되고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가 나가는 거예요. 네.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네. 성악할 때 고개 들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못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중심선을 네. 또한 여기 어깨도 베이스 캠프예요. 네. 이 베이스 캠프를 굉장히 강화시키기 위한 네. 이런 가벼운 동작들, 그 다음에 이런 십자가 동작을 만드는 네. 것도 중요해요. 네. 십자가 손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균형, 리듬,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균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차의 차체라고 하는데 네. 차체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바디샵에 가시죠. 네. 고치기 위해서. 네. 왜 우리는 교육되어 있어요. 네, 이거 그냥 그렇습니다. 몰다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죠. 자, 우리 몸도 똑같아요.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몸이 틀어져 있다 했을 때 그냥 뭐 내 몸 내가 쓰는 거지라고 하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심각성을 인지를 못해요. 못하죠. 네. 왜? 교육을 안 받았고 네. 그 교육을 안 받은 상황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계몽이 좀 필요합니다. 네. 계속 미루기 마련이거든요. 음흠. 네네. 내 몸을 자가적으로 체크하는 방법 네. 균형인데 균형 쉽게 해서 자동차 프레임에 있는 것처럼 이 뼈대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동차 바퀴가 내 몸에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소프트 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몸이 틀어졌다. 아, 힘들겠구나. 텐션이 오잖아요. 내 손목이 이렇게 있는데 얘로 이렇게 만들어서 당연히 이거 아프죠. 땡기죠. 그럼요. 네. 근데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만성으로 되신 분들. 아, 네. 그랬을 때 얘네들 어떻게 돼 있어요? 점차 자극이 오래되면 얘는 찢어지고 덩어리가 생겨요. 네. 그때 수술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약물을 먹든지 네. 아니면 치료를 하든지. 네. 그랬을 때 이분이 계속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 동일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얘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언제까지? 되지 않도록 그렇죠.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고 균형이 네.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통이 있을 때 대부분 긴장성 있는 분들은 이 머리로 가는 쉽게 해서 혈관의 흐름이라든지 림프의 흐름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의사들 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쪽으로 가는 기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기 흐름에 장애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얘네들을 열어주는 게 필요해요. 네. 열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통로가 있어요. 네. 이런 통로에 이거는 신경줄이겠죠. 아니면 뭐 우리 머리디안 채널
뭐 쉽게 얘기해서 경혈이 되겠죠. 네. 이쪽에 신경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연결된 지점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호흡계 계통이에요, 아니면 내 위장 계통이에요, 아니면 생식계 계통이에요. 얘네들이 열렸을 때는 참 좋지만 이 녀석들이 구조적으로 무너졌어요. 네. 그 지점은 기능이 손상되거나 제대로 작동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언제까지 다시 돌아- 원차적인 네. 그런 도로를 확보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저 오늘도 또 목의 곡선과 또 긴장성 두통, 그리고 미연에 또 방지해야 되는 그 우리가 원래 원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저희가 모시고 나머지 말씀 또 나누기를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균형 잡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의 백상준 원장님이셨습니다.